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도영의 눈이 떠졌어요. 습관처럼 몸을 일으킨 그는 곧 깨달았죠.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걸.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거실로 나온 도영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답답했어요.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는데 그 소리마저 외로움을 더해줄 뿐이었어요. 아내 미영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커피 드릴까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8년간 다닌 회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2개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미영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미영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오늘은 뭐 할 계획이에요? 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것도 한두 시간이면 지루해져요. 글쎄요, 산책이라도 할까 봐요. 딸 수진이 서둘러 현관으로 나오며 가방을 메었어요.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늦었다. 수진은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미영도 곧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저녁에 봐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영 혼자만 남겨진 거죠.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뉴스를 봐도 재미없고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8시. 하루가 얼마나 길까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퇴직금으로 여유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텅 빈 것 같았어요. 38년간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여유는 오히려 부담이었죠. 도영은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아래층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어요.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만 늘어갔어요. 문득 회사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회의실에 모여 있겠죠. 바쁘게 전화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그런 일상이 그리워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회사 생활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됐어요. 도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카톡 메시지도 별로 없고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어요. 존재감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도영은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도영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도영은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때였어요. 아직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밖으로 나선 도영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공원으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었죠. 오전 11시 도영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늘 다니던 공원길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특별한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냥 어디든 가고 싶었거든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예전에 못 본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는 오래된 담벼락과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정육점, 문구점, 세탁소,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 가게들이었죠. 도영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골목이 집 근처에 있는 줄도 몰랐네요.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도영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작고 아담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봄날의 온기라는 간판이 따뜻한 느낌을 줬어요. 창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문틈 사이로 커피 향이 스며 나왔죠. 도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혼자 카페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항상 동료들과 함께였는데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카페 쪽으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책장 그리고 카운터,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도영은 살짝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환영 인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영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손님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젊은 남성 한 명뿐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도영은 창가 자리로 걸어갔어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서연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도영은 메뉴를 훑어보다가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아내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맛있게 드세요. 혹시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그래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 사세요? 5번 단지에 살아요. 아, 그럼 정말 가까우시네요. 자주 오세요. 서연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도영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입안에 깊은 맛이 퍼졌어요.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거든요. 서연은 잠시 카운터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도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은퇴하셨나요? 도영은 살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평일 낮에 혼자 여유롭게 오시는 분들 보면 대충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시기를 보내셨거든요. 서연의 말에 도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봐요. 맞아요. 2개월 전에 퇴직했어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서연의 이해하는 눈빛에 도영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도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도영은 다시 카페를 찾았어요. 어제의 따뜻함이 그리워서였죠. 문을 열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요. 도영은 어제와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이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실 좀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바쁘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도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기엔 너무 바빠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카페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지친 표정으로 도영 앞에 앉았어요. 휴, 점심시간엔 정말 정신없어요. 혼자 하시기엔 힘들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아르바이트생이 있긴 한데 오후에만 와서 오전엔 혼자 버텨야 해요. 서연의 말에 도영은 마음이 쓰였어요. 저렇게 젊은 여성이 혼자서 고생하고 있다니 문득 자신의 딸 수진이 생각났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더 구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수익이 많지 않아서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임대료에 재료비까지 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영은 그 표정에서 무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차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에서 사무직이었어요. 38년 동안 책상 앞에서만 살았죠. 서연은 도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아,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나요?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영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카페 일을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커피잔 닦고, 테이블 정리하고, 그런 간단한 일들이요. 물론 급여도 드릴게요.
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0살이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단번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사실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한번 해볼까요? 정말요? 와, 감사해요.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도영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부터 오실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요. 그날 오후 도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할 일이 생긴 거죠. 미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긴 했지만 일단은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과 수지는 처음엔 놀랐지만 도영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는 격려해줬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도영은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죠. 서연이 준 것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일찍 오셨네요. 준비는 되셨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은 도영에게 카페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설명해 줬어요. 커피 머신 사용법, 계산대 조작법, 청소 방법 등 도영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38년간 회사에서 일했던 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났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고 서연이 도영에게 커피잔 준비를 부탁했어요. 도영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어요. 어색했지만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손님이 나간 후 서연이 말했어요. 벌써 도움이 되네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요. 오전 시간이 지나가며 도영은 점점 카페 일에 익숙해졌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간단한 설거지까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이 조금씩 돌아왔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서연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테이블을 정리하고 커피잔을 준비했어요. 그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생 아라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아라야, 안녕, 도영님이에요. 앞으로 함께 일하시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아라는 활기찬 성격의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엔 도영과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아라는 도영에게 카페 일의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해요. 아라의 밝은 에너지는 도영에게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신선했어요. 오후 3시쯤 카페에 한가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도영은 서연, 아라와 함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첫날인데 정말 잘하시네요. 큰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도영은 그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죠.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인간관계, 이런 게 진짜 일터구나 싶었어요. 저도 재미있어요. 이런 일 처음이라 서툴렀는데.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오랜만에 피곤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나쁜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낸 후에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죠. 오늘 어디 갔다 와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도영은 미영에게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는 이야기. 서연과 아라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미영은 남편의 밝아진 모습에 안도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집에서 심심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죠.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페이지가 열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영은 이제 카페의 완전한 일원이 됐죠. 단골 손님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오는 어르신들은 도영과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카페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매일 오는 할머니, 소설 쓰는 청년,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 도영은 이제 그들의 취향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도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할머니 따뜻한 물 드릴까요? 할머니는 도영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했어요. 도영도 그런 할머니가 정겨웠죠.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적인 교감이었어요. 그때 아라가 툴툴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아, 진짜 짜증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과제 때문에 교수님이 너무해요. 갑자기 마감을 앞당기시다니. 아라는 스트레스가 쌓인 모양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투덜거리며 일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서비스가 좀 거칠어졌죠. 아저씨, 저 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아라가 도영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도영은 당황했어요. 평소 봤던 아라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아,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서연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라를 불렀어요. 아라야, 잠깐 이리 와봐. 서연은 아라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아라의 표정이 점점 부끄러워졌죠.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런 날이 있죠. 도영의 너그러운 반응에 아라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라는 도영에게 더 친근하게 대했어요. 세대 차이를 넘어선 동료애가 생긴 거죠. 며칠 후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도영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 남성이 말을 걸었어요. 혹시 회사 다니셨었나요? 네,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에 명예퇴직 당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영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 쉽지 않죠. 저처럼 이런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도영의 조언에 철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서연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도영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도영에게 말했어요. 오늘 손님이랑 대화하시는 거 봤어요. 정말 따뜻하시네요. 같은 처지라 그분 마음이 이해됐어요. 도영님 덕분에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손님들도 편안해하시고. 서연의 말에 도영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보람이었죠. 알아도 이제 도영을 진짜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아저씨, 진짜 신기해요. 손님들이 아저씨한테만 마음을 열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나이만으로는 안 되죠. 아저씨가 진심으로 들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도영은 이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카페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터가 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도영은 카페의 핵심 인물이 됐어요. 손님들은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카페에 눈물을 글썽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구석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도영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영미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도영은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의 말을 건넸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견디기 힘들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들이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추억이에요. 도영의 따뜻한 조언에 영미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카페를 나갈 때는 미소까지 지으며 인사했죠.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연과 아라는 그런 도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아저씨, 진짜 상담사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주시지? 나이와 경험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카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가는 경우가 늘었어요. 어느 날은 중년 여성이 와서 자녀 교육 고민을 털어놨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속이 터져요. 저희 딸도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나이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믿고 기다려주시면 알아서 잘 클 거예요. 도영의 조언을 들은 순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도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카페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던 곳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쉬어가는 공간이 됐어요. 손님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특히 도영이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졌어요. 어르신들과 젊은 손님들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똑똑하네요. 대학생 손님이 할머니에게 젊을 때 얘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서연은 감동받았어요. 도영님 덕분에 제가 꿈꾸던 카페가 됐어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라도 도영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아저씨 보면서 어른이 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넓어지는 거구나. 도영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회사에서의 인정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영과 수지는 도영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맞아요. 웃음소리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요. 도영은 집에서도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손님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라의 엉뚱한 행동, 서연의 새로운 메뉴 개발, 모든 게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도영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눈에 생기가 돌아온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은퇴 후 잃어버렸던 웃음과 활력을 되찾은 거죠. 새로운 인생의 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월요일 아침,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건물주 김 사장입니다. 임대 계약건으로 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도영과 아라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건물주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50% 인상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50%요? 그건 너무. 이 동네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상가들도 다 올리고 있어요.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현재 임대료도 빠듯한데 50% 인상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좀 더 천천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장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즈니스잖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싫으면 나가시고요. 건물주의 차가운 말투에 카페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영은 속이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나설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2주 안에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안 되면 다른 업체 들어올 거예요. 건물주가 나간 후 카페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라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해요. 어떻게 갑자기 50%나 올려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소연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였죠. 도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다니. 어떻게 하죠?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50% 올리면 완전히 적자예요. 다른 자리 알아보는 건 어때요? 보증금도 없고 지금까지 여기 꾸미는데 쓴 돈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서연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카페를 시작할 때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도영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도영님,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카페에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이대로 문을 닫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서연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라는 짜증스럽게 컵을 닫고 있었어요. 카페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어서 오세요. 차 드릴게요. 도영은 할머니께 차를 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어휴, 그런 일이 요즘 건물주들이 너무 심해. 그 후로도 몇몇 단골 손님들이 와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어요. 철수도 와서 안타까워했고 영미와 순이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녁 무렵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라야, 도영님, 미안해요. 어쩔 수 없이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아라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어요. 도영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대출도 이미 많이 받았고, 가족들한테 더 이상 패 끼칠 수도 없고.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도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서연의 환한 미소, 아라의 밝은 웃음, 손님들의 감사 인사,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도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문득 퇴직금 통장이 생각났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었어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카페에서 배웠거든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 그런 것들이 진짜 값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정해야겠어. 도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영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서연과 아라보다 먼저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의 결정을 굳히기 위해서였죠. 서연이 들어왔을 때 도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도영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소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도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꺼냈어요. 제가 임대료 인상분을 도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퇴직금이 좀 있어요. 그걸로 카페를 살려보고 싶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라도 그때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저씨, 진짜요? 안 돼요. 그건 도영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 나이에 노후가 뭐예요? 지금이 제 진짜 인생이에요. 도영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여기서 얻었어요. 새로운 꿈, 따뜻한 사람들,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더 소중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럼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카페의 공동 사장이 되는 거예요. 도영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사장님, 아저씨 마음 받으세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어제 소식을 들은 할머니, 철수, 영미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문 닫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카페 없으면 우리 어디서 쉬어요. 손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서연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카페가 단순히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도영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이에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페에 다시 웃음꽃이 폈어요. 위기가 지나간 거죠. 그날 오후 건물주에게 연락했어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건물주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카페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봄날의 온기, 도영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공동 사장이 된 거죠. 와, 간판 멋져요. 우리 도영이 대단해졌네. 손님들의 축하 인사에 도영은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미영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아빠, 멋있어요. 진짜 용기 있으시네요. 가족들의 지지에 도영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카페에는 작은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서 도영과 서연을 축하해줬어요. 모든 손님들이 함께 건배를 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도영은 카페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창가에 앉았어요. 이제야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도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은퇴 후 방황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온 거죠. 카페에도 도영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고요했던 아침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